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마다 만나는 분이 있죠. 예, 바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잘 지냈다고 하면 너만 잘 지내면 되냐 이렇게 꾸지람 들을 것 같고 잘 못 지냈다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국회 시간이 왔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된 협상 정치력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요일에 중요한 토크 콘서트를 하셨더라고요, 대전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 그 당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전국을 돌아가면서 그 순회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말하자면 공수처에 대한 거짓이 많이 알려져 있고 진실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 뜻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면서 그러면서 이 공수처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민적 뜻과 에너지를 결집시키자, 이런 목적하에 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전에 수원을 하신 건가요? 수원하고 대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서 내려가시는군요. 네.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현장 분위기는? 분위기에서는 뭐 이미 저하고요. 또 박주민 의원, 다음에 박범계, 또 김종민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4명이 나섰는데 거기 오신 청중분들이 물론 당원도 있고 당원 아닌 분들도 있는데 훨씬 저희들보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가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고, 문제는 왜 니들 빨리 그거 제대로 안 하느냐. 빨리 처리해라. 국민이 80~90%가 그거 통과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아직도 뭐 저 야당이 어떻다는 둥 뭐 어떻다는 둥 얘기하느냐, 뭐 이 말씀이 주였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네 분의 의원님들 중에 누가 제일 인기가 많았나요? 제가 보니까 이 동훈, 김종민 의원도 좀 있었고. 그래요? 또 박범계 의원도 좀 있었고.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도 있었고. 이상민 의원.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동원을 안 해서 그런지. 근데 좀 오마이뉴스에 여기 우리 핫스팟. 팝장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그 핫스팟에 이 청취자 시청자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물론 예고는 그거를 잘 모르시겠지만. 맞아요.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지만 그래도 저는 저 핫스팟의 인기를 생각하면 진짜 하늘을 찌를 것 같거든요. 대선도 나올 수 있고. 나는 왜 대선 여론조사에 안 넣나? 왜 이낙연 총리만 20몇 % 나오나? 뭐 저도 넣으면 뭐 한 19%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좀 그랬어요. 현장에서. 그러나 뭐 이건 뭐 현장이고. 대전에 계신 분이 핫스팟에서 여론조사하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이렇게 여론을 직접 만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소중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수처법이 왜 필요한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 일정을 좀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는 어디 가십니까? 일요일에 또 가시나요?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그 다음에는 일정을 광주 가는 것만 알고 있고, 그 정확한 일시장 또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또 가시니까 그 현장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가셔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국회 앞에서 여의도에서 또 촛불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주 만에 이제 열리는 건데 저희 오마이뉴스에서도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제부터 해서 우리공화당 그 텐트가 100개가 쳐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국회 우리공화당이 공수처 빨리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악법을 막겠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 정당들, 이런 정당들이 계속 막겠다, 악법을 막아야겠다라고 좀 뭉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야권을 포함한,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여당을 보면 선거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공수처법도 계속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소수 야당, 군소 야당으로 볼 수 있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그 새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네네. 총론은 그거 빨리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입장이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개개인별로 다 틀리잖아요. 지역별로 이제 호남, 네. 영남 뭐 등등 뭐 이래가지고서 숫자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합일점을 이루는데 그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그 3야당의 공조를 이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이제 또 엉뚱하게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그 대표가 네네. 지금 식사를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네. 안 하고 지금 그 나라 전체를 좀 시끄럽게 좀 흔들어 놓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정치 현실적으로 제1야당의 어쨌든 명색이 당대표가 단식 중인 네.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해버릴 수도 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예. 지도부의 고민이고 또 저희 의원들의 고민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죠.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오늘 7일차를 맞아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저는 궁금한 게 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할까? 걸어놓은 내용을 보면 지소미아 문제 어쨌든 그 유예가 됐잖아요. 조건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은 국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단식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아니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하든지. 그렇죠. 그게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맞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제1당 집권 여당이니까 네. 우리 당한테 와서 아니면 뭐 제 사무실 앞에서 하든지. 예? 제가 법사위원장일 때 법무장관이었으니까. 좀 친하신가요? 황교안 대표. 아니 뭐 친하기보다 뭐 인간적으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뭐 저한테 따지든지 왜 전 법사위원장이 왜 그러냐? 그럼 나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한테. 그 차근차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당 대표가 그러면 안 된다. 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정치부 더 선배 아니에요. 그렇죠. 사선 중진이시니까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저기 이 공수처법은 그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만 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탄생되는 제도다. 네. 국민이 원하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원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면 야당 탄압이 없게끔 그러면 좋은 안을 제시해라. 그렇게 협의해서 보완하면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건 읽지 안 하고 무조건 된다 그러면 되냐. 국민이 원하는 걸. 그러니까 여론을 봐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고 사실 지소미아 문제도 종료해버리자.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그런 여론이 높았잖아요. 지소미아라고 하면요. 네. 그거 뭐 없다고 그 우리 박 기자님한테 뭐 피해가는 거 있습니까? 없죠. 저는 지소미아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협정을 맺은 거죠. 네. 그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나라를 지켰습니까? 뭐 일본 없으면 나라 못 지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리는 우리 주위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대 강국이 있고 또 유럽도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 있지만 그들과 긴밀하게 그 교류하면서 교우하면서 관계를 잘 설정하면서 그런 설린 외교를 잘 해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첩정이고 우리의 생존 발전책입니다. 어느 특정된 나라와 기울어서 하나 합세하고 다른 나라와 적대적으로 그렇게 불안을 이끌어내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웃의 어느 사이가 안 좋은 적대 세력하고 적대적인 관계 있는 사람하고 이웃하면 좋을 리가 없지요. 우리는 중국하고도 사이 좋아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좋아야 되고 일본하고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 미국하고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묶는다는 거 그런 의미가 크잖아요.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미국의 뭐 무슨 그 속된 표현은 무슨 똘만입니까? 이번에도 저는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지소미아를 이번에 미국이 엄청 압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만 압박이 아니라 일본도 압박을 좀 한 것 같대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자주 국군 국가이고 미국과 대등한 국가이고 네. 그런 입장에서 뭐 미국이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건 우리의 이익만이 아니고 우리의 국방력을 좀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5배 인상, 뭐 50억 달러, 그건 5 빌리언 얘기를 하던데.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좀 트럼프하고 친하세요? 아니요, 별로 개인적 친분은 없습니다. 예. 좀 얘기 좀 누가 할 사람 없나 싶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미국 다녀오시죠, 의원님? 아니 근데 제가 가보면요. 네, 네. 저 우리 뭐 국회의원들이나 당 뭐 이렇게 좀 고위직 가면 미국이 아주 격을 그 차관 보 국장급 이 정도 그래요? 만나주는 것도 엄청 저 인심 엄청 씁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가가지고 상원, 하원 의원들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정부 관계자들 만나기 쉽지 그렇죠. 않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들도 뭐 그러니까 이 대국으로서의 대국주의의 우월적지에서 네. 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중국의 홍콩 사태에서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어느 누구건 힘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면 큰 코 다치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더불어 대등하게 그런 호혜적 관계에서 동맹이니까요. 예. 동맹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자, 지소미아 얘기까지 저희가 잠깐 짚어보고 미국 얘기 좀 했는데요. 다시 황교안 대표 얘기 잠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거 분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해서 국회가 민주당이 뭐 입장을 바꾸고 볼 수가 있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정치적 지배력, 정치적 영향력은 네, 네.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회 영향력을 뭐 안 미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상대는 아니죠. 그 법률안의 상대는 그 자유한국당의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고 네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상대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예. 당대표입니다. 그럼 이해찬 당대표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청와대 앞에서 할까요? 왜 그니 저한테 물어보세요? 정치적 식견이 아니 제가 볼 때는 의원님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량용. 나는 말하자면 그 대통령과 상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치적 이해가 그런 노림수만 생각하고 국가나 국민은 도외시하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저 군사 주둔비 그 미군 주둔비 비용 예. 5조 이상 6조를 내달라고 지금 압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소미아 뭐 이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지금 끙끙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반도 북한도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조령모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불안하고 지금 그런 때 국민들이 하면 그러면 야당이 초당적 외교를 좀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야 책임 있는 네. 정치인이지 무책임하잖아요. 지금 아시안 그 한국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정상회의도 어제부터, 지금 열리고 있는데 지금 초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익을 해야 하는 거고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단식은 국익을 해야 하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건데 황교안 대표 그래도 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식 출구. 근데 보면 지소미아 그리고 패스트트랙 올라 있는 두 법안 이게 세 가지 걸었단 말이죠. 지소미아는 어쨌든 뭐 연장이 됐으니까 연기가 됐으니까 논의로 치더라도 패스트트랙 문제 이게 잘 풀릴 것 같지가 않은데 철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네. 빨리 황교안 대표를 그 모시고 병원으로 가시면 힘드니까 그냥, 힘드시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 본인의 몸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그거는 사실은 뭐 본인의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즉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또 그 대립과 혼란으로 몰아넣는데 촉발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제를 풀고 어렵지만 끙끙해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네.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어제 찾아서 나서 얘기했죠. 내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저 황교안 대표보다는 한 단계 위인 것 같아요. 아,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말하는 거 보니까 가서 그렇게 또 황교안 대표한테는 뭐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무슨 뜬금없이 단시간이야라고 비판을 했지만 찾아가서 또 한 수도 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빠져나갈지 출구 전략을 얘기했죠. 그러면 공수처하고 저 검찰개혁은 검찰개혁하고 하고 한번 합의, 타협점을 찾아보고 선거제는 막아라. 그 선거제 통과되면은 총선 거부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수라도 두고 어쩌면 그런 핑계를 들어 명분으로 협상을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황교안 대표는 뭐 영수회담, 1대1 영수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정부나 청와대 측에서 손을 내미는 그걸 기다리면서 그걸 뭐 지렛대 삼아가지고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뭐 더 양보를 해라, 조금 더 제스처를 좀 보여달라. 그렇다면 못 만들 것도 없지만 지금 대통령이 저 황교안 대표 뭐 5, 6일째 지금 단시간을 7일째 텐트 가서 저 대통령이 만나러 가야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 대신에 강기정 수석이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국무총리도 갔고요. 네, 국무총리도 갔고 이제 이해찬 대표도 가고. 그랬으면 오늘 유승민 전 대표도 갔어요. 오늘 아침에. 아니 뭐 거기야 저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데 근데 그 얄팍한 노림수가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자면 정치적으로 그 황교안 대표가 여러 공격을 받으니까 특히 내부적으로도 공격을 받고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내부 단속국. 일정 부분은 있죠. 조용해졌죠. 네, 조용해졌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그 솔선수범해야 될 정치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네. 야당, 애들 교육용, 제일 야당 대표인데 아이들 교육용, 그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용으로는 너무 해독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당장 그런 모습은 거두어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선거제 관련해서 작년에 그 합의가 안 되고 얘기가 안 됐을 때 이른바 뭐 군소야당 그 대표들이 단식하지 않았냐. 그래서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서 패스트트랙까지 오게 된 건데 아니 제1야당 대표도 단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끌어내겠다.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 단식을 통해서. 다른 정당들이 그러면 좋다. 좀 양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레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좀 단식하고 싶어요. 단식 좀 그만하라고. 너무 지금 그러니까 대화, 소통, 협상,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정치인들이 그냥 극단적인 자기 입장만 표명해서 상대를 압박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물리적 힘을 이용해서 심리적 힘을 이용해서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행태는 좀 전근대적이다, 반민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단식 같은 거를 우리 대한민국 정말 5G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나라로서는 문명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식 국면에 접어들고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수사 관련 보도나 검찰의 움직임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묻혔네요.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할 때 막 지금도 하고 있죠.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하고 막 도대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 좌우 동서남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조용해졌어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된 사태 사안만 해도 어제 7차까지 있었어요. 또 하나의 제2의 김학의 사건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에 무혐의했던 당시 2013년, 14년 검사들, 그 검찰총장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 라인에 있던 사람, 담당 검사, 담당 수사검사, 담당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다음에 검찰총장. 이와 관련된 사람들 조사해야 되잖아요. 아니
제가 좀 얘기가 좀 좀 나갑니다만 말씀하시죠. 예,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네. 김학의 사건에 분명히 판결문에 2013년 14년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고 네. 김학의를 법정에 그 당시에 세워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그걸 따지고 법에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면접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판결문에 그 정도 돼 있으면 그 당시 판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라인에 있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한 번도 그거는 안 하는데 우리 오마이뉴스 핫스팟에서 네. 박종훈 기자님이 문제 제기해가지고 네.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좀 하십시오.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셨으니까요. 이게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아니 시민들께서도 그러니까 제2의 시청자분들께서도 김학의 제3의 김학의 사건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김학의에 대해서 그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누가 내렸습니까? 검찰이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다라고도 말씀도 하고 계시고 법원에서 인정이 됐잖아요. 네. 뇌물 혐의나 그다음에 성접대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그 액수가 뭐 동영상의 인물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예, 그 판결문에 나오고 공소시효 10년이 넘어버려가지고 예. 참 그러면은 2014년도 14년도에 수사했던 그 수사와 관련된 또 그 결정과 관련된 네. 검사들, 검찰총장 이 사람들은 얼마나 책임이 있느냐를 조사해서 네.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엄중하게 물어야 되죠. 네. 처럼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 경종을 지금 해야 네. 나경원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려를 해주셨어요. 이게 제2의 김학의 사건이 되지 않도록 예.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핫스팟을 통해서 예. 많은 분들께서 이 사안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댓글을 좀 보면 김명숙님께서 박정우 기자님 그리고 이상호 의원님이라고 이상민 의원님인데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 이상후라고 이상호 의원. 네. 자 그리고 뭐 단식이 아니라 다이어트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이상민 의원님 응원합니다. 유군희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평상심님께서 권력 무죄, 유전 무죄, 김학의 무죄, 그래서 공수처가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오마이뉴스 응원해 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시간이다. 일주일간 집중 협상하자 이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발언을 보면 패스트트랙이 철회가 돼야 협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를 패스트트랙 철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패스트트랙을 뭘 철회를 해요? 제가 패스트트랙은 제가 방망이 두들겼다니까요. 예, 나는 맞습니다. 철회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왜 자꾸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꾸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가서 그 얘기합니까? 패스트트랙의 결정은 제가 했어요. 맞아요. 예. 예?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제가 방망이를 두들겼는데 그러면 처리하려면 제가 방망이를 두들겨야 돼요. 네. 그럼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제가 처리한다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할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황교안 대표도 왜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는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모르겠고 저한테. 나경원 대표도 이상민 의원 찾아와가지고 예. 철회해달라. 사회특위 위원장으로서 철회해달라. 당신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건 잘못된 결정이다. 방망이 뚫렸다라고 저한테 따져야죠. 번지수가 틀렸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대표가 번지수가 틀린 그런 상황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숙희님께서 이런 말씀 주고 계시네요. 자유한국당에 밀리지 마세요. 국민과 함께 합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걱정을 하시냐. 특히 선거제 같은 경우는 이게 룰이니까 결국 합의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합의가 잘 안 돼서 공수처까지 잘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제를 그렇습니다. 돌파해야 다른 야당들이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인데 네. 저는 궁하면 통한다고 야 3당도 선거법 개정안을 해줘야 더불어민주당이 그 공수처
우리도 공수처 뭐 법안을 네.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지 말고 그거는 서로 간에 하고 그냥 궁하면 통한다. 야 무조건 하여튼 국민이 다 원하는 거니까 다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겠다라고 한번 해보는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근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를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라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네. 지금 말씀한 대로 제1야당이 저렇게 버티고 단식하고 막 극한적인 거를 할 경우에 그렇다고 공수처 이 어렵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하고 네.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 검찰개혁 법안까지 흘려내 보낼 수는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뭐 명동으로 갈까요? 무교동으로 갈까요? 다 가야죠. 네. 다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다 가다면 먼저 해야 될 일부터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저 플랜 B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아하. 참 어려워요. 저희가 네, 이게 뭐 어렵습니다.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죠. 한국당이 들어와서 협상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드냐, 합의가 안 되면은 그냥 과반의 의석수로 처리하느냐, 표결 처리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면서 더 꼬인 것 같아요 진짜. 또 있어요. 전국이 더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단식의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꼬였습니다. 꼬였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 단식이 없었으면 한국당에서도 뭐 어쨌든 일정본의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럼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카드를 조합하다 네. 보면 또 그런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아니 있는데 나올 수 있죠. 예. 정치를 하다 근데 보면. 지금 아예 그냥 봉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래서 제가 이 아주 해로운 해독 행위를 했다. 아주 독과 같은 해로운 유해로운 국민과 국가의 나라의 해로운 행위를 했다 하고 있다. 아 단식 자체가 예. 본인의 건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그런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해독을 끼치는 행위다. 네. 참 나경원 대표도 미국에 가서 그 다른 그 이인영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랑 얘기할 시간이 많았을 텐데 비행기에서도 얘기하고 좀 풀어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루 일찍 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얘기하다 대표가. 보면 네. 이제 조합을 여러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선거법 개정한 다음에 공수처법안 뭐 수사권 조정 뭐 각각 네. 각각 해가지고 막 극한적 대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고받고 하다 보면 또 일정한 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가 예술이고 해야 될 기능인데 아예 그냥 절대 하지 마라. 아하. 뭐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고 원천 봉쇄하고 죄를 확 뿌려버리고 찬물을 그냥 끼웠으니까 그냥 모든 게 꽁꽁 얼어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려고 해도 꽉 막혀 있는 게 황교안 대표 단식이 막고 있으니까 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되겠네요. 황교안 대표는 네. 본인한테는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그것 또한 자신한테도 독화살이 될 것이다. 아하. 라는 경고 말씀을 드리고 네. 결국 국민하고 나라의 그 나라 살림에 해를 끼치면 정치인으로서 본인한테는 독화살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네. 네, 당장 단식을 거둬주고 협상에 임해서 어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모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경험이 짧아서 그렇겠지만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또 우리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떤 때는 뒤로 물러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주장을 또 이끌어낼 수도 있고 이런 조합을 통해서 네. 해내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 그 정치 초년생이라고 볼 수 있는 황교안 대표에게 의원님께서 조언을 또 해주셨어요. 제가 네. 전에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무장관일 때 그 카운터파트너로서 충고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본인의 미래도 열리고 그것이 곧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이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거면 뭐 하겠죠.
이상민 의원의 말씀을 좀 새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마치 황교안 대표에게 영상 편지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장미경님이 국민이 지지합니다. 민주당 힘내세요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장영희님께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가서 일 좀 해라 좀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주당 내년 총선 싹쓸이 힘내세요. 이런 뭐 응원도 해주시고요. 김명숙님은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 공수처 반대한 의원님 공천 주지 말기 운동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운동하신다는 것 같아요, 김명숙님이. 반대하는 의원님 있다면 공천 안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네요. 뭐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예. 한두 명. 네, 그럼 뭐 결과로 봐야 되니까 어쨌든 표결해서 뭐 의견이야 뭐 자신의 의견 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름이 다 나오죠. 누가 반대하고 기권했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이기 법원에 때문에. 대해서는 예. 네,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광관님께서 황교안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정치인은 이렇게 못하죠.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이죠.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평상님께서 영입 실패와 보수통합 실패하고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는 모습 안쓰럽네. 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와 함께 만세 부르는 모습 이런 게 저희 오마이뉴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 저희 생중계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로 근데 하나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시간 많으십니까? 그런 거 보도 중계하게 생중계로 그런 시간 있으시면 저하고 인터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화요일마다 뵙지 근데 않습니까? 그런 걸 무슨 저 황교안하고 정광훈 목사.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맞습니까? 네, 목사는 맞습니다. 한기총 회장이시잖아요. 예, 신분증 맞습니까? 맞겠죠. 예, 하여튼 좋습니다. 믿음이 안 가서 그래요. 네. 어떻게 목사님 성직자인데 하는 말씀, 행동 하나하나 보면 진짜 썩은 시궁창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하고 황교안 제1야당의 당대표가 뭐 손잡고 이렇게 환호하고 뭐 이런 환호에 응대하고 하는 걸 보면 참 하지만 참 기가 막힐 일이지만 그걸 또 오마이뉴스 핫스팟이 또 생중계를 하는 걸 보면 네. 이건 진짜 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박종훈 기자님 반성할까요? 반성할까요? 규탄합니다. 인터뷰가 규탄 집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한국당이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패스트트랙 법안이 다음 달 3일에 뭐 특히 공수처법안, 경찰개혁안이 부의가 돼가지고 다 이제 부의가 되고 예산안까지 올라와서 표결 처리할 텐데, 그 한국당이 막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건 그게 뭐죠? 그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해서 시간을 끌겠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끌지 모르지만 네.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표결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 끝나죠. 회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회에서 임시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해야 되니까 그건 뭐 표결이 되니까. 해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그건 뭐 의미는 있겠지만 그 단지 시기를 좀 늦출 뿐 뭐 그 방법을 하든지요. 뭐 그거 할 것 같아요. 예, 그거 하면 그렇게 하죠 뭐. 표결을 하죠. 예. 잘 됐네요. 네. 어쨌든 표결할 수 있으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몸으로 못 막잖아요. 의장석을 점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국회법에 따라서 저 지금 조사 받는데 그것도 빨리 수사를 해야 돼요. 지금. 그것도 수사 나오고 있네요. 예. 검찰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검찰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수사만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듭니다. 참. 자, 롤링스톤께서 박정희 기자 정신 차려. 정광훈은 목사 자격 상실된 자다. 상실됐다잖아요.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이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상실됐다고 하네요. 네, 이 롤링스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이따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제작진에서 팩트 체크를 해서 바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영희님께서 언론개혁, 정치검찰개혁, 종교개혁, 국회개혁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번 지소미아 사태를 좀 돌이켜보면 청와대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일본의 이 반응? 그러니까 일본에서 너무 부풀려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굽혀서 들어가서 일본이 양보해 준 것처럼 퍼펙트 게임이었다 이런 산케이 신문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치사한 거죠.
하는 짓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면 이웃을 잘 만나라고 했다고 네. 이웃이 치사하고 좁쌀 같으니까 참 이거 대응을 안 하자니 찝찝하고 대응하자니 같이 좁쌀처럼 치사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형국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렇다고 그냥 뭐 못 본 채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줘야죠. 예. 이게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이 나되고 예. 국민들이 자존감이 걸려 있는 문제를 그냥 그 개인끼리 관계에서 보기 싫다고 안 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되고 이게 다 기록이 되니까요. 네, 그러면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실장과 뭐 윤던 수석 등 해가지고 직접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일본이 잘못한 게 많다고 얘기를 했죠. NHK 같은 일본 언론에서 먼저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는지 보도가 됐잖아요. 보도가 먼저 됐고 그리고 6시에 같이 하기로 했는데 7분 정도 늦게 일본이 또 브리핑을 했어요. 우리 입장을 보고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양보 안 하고 한국이 양보했으니까 먼저 했다고 주장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도 있었고. 진짜 이사 가고 싶어요. 이사 가고 싶어요? 진짜. 어디? 아니면 일본을 이사 보내고 싶던지. 정말 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 옆에 있어서 물론 일본 사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일본 뭐 시민들, 국민들은 건전한 건강한 시민들도 많으니 일본 국민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아베와 같은 아베 또는 그 부류들, 네. 참 아주 그냥 아주 후질군한 사람들이에요. 얘기하기도 싫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 종료하겠다는 종료 통보를 잠깐 홀드해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수출 규제 관련해서 뭐 협의가 안 되고 계속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풀어버리면 된다고 계속 정부 우리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계속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뜻은 확고했죠, 사실은. 예. 확고했고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달에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 같아요. 그 회담을 통해서 뭐 우리가 외교적으로 얻을 건 얻어야겠죠.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일본에 대해서 특히 아베 정권에 대해서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그냥 믿음만 줬다가는 네. 상처를 받게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계하고 네. 우리 나라의 국력을 하여튼 좀 키워서 우리가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네.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자주국가로서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분발을 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민 기자가 얘기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제명됐다라고 팩트 체크를 또 해줬네요. 8월 30일에 목사직 제명을 당했다고 합니다. 목사라 부르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아니 왜 박 기자님은 요새 좀 자유한국당하고 좀 구급하더라고 좀 너무 친한 예? 혹시 뭐 아니고요. 그쪽 아니 목사가 근데 아니 부르니까. 잠깐 표정이 좀 이상하십니다. 왜 막내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 혹시 뭐 그쪽에서 뭐 무슨 이렇게 입당제 일을 공천 뭐 이렇게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관심은 있으시죠? 없습니다. 저희가 한덕일 단식하는 그날 가서 현장을 좀 보여드렸고요. 민낯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언론에서는 편집돼서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안이었고요. 자, 순전히 이제 저널리즘. 네, 저널리즘이죠. 네, 본령에 따라서. 네. 자, 이렇게 지켜봅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켜봐 주시고요. 아까 댓글 보니까 의원님 방망이 땅땅땅 두드리는 거 멋있었다라는 댓글도 좀 올라왔는데 김명수님께서 이상면이 멋지셨어요. 방망이 땅땅 감사드리며 지지합니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야, 이 이미지가 그때 참 인기가 좋으셨는데 또 지금도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많이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좀 총선대가 좀 붙어 있어야지.
의원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예, 뭐 그냥 그건 1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예, 근데 뭐 그런 게 뭐 너무 이렇게 그런 거에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뭐 속으로는 그렇게 해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앞으로 언제 될지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기도 쉽지 않고 네. 그 국민적 어떤 좌절감도 클 테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를 검찰 개혁을 저항했던 방해하고 막아섰던 그 반동 세력들이 네. 더 준동할 거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하. 우리가 벌집 잘못 건들면 더 더 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처럼 세상사는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 반동을 해서 네. 오히려 더 저항하고 방해하고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반동 세력이 더 득세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안함만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거법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정말 더 절실한 것은 공수처법,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 네.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하고도 접법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예, 완전히 뭐 공수처 저쪽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야당 탄압에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건 보완하면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접점이 좀 보이고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 단식으로 해서 예, 그리고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우리가 산통 깨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산통 깨는 사람. 그 표준어인 거예요? 뭐 산통 깬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일본어는 아니죠. 네네. 예, 산통 하여튼 깼다. 산통 깨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제일 밉상 아닙니까? 모든 일에 보면. 그럼 황교안 대표가 이번 단식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결집을 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얻을 수 있다는 뭐 분석 기사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얄팍합니다. 나중에 이게 도움이 될까요? 대선 가도에서? 얄팍해요. 얄팍한가요? 그리고 여론조사 조사해 보면 네. 계량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잘못했다고 더 MBC 떨어지고 있다고. 조사가 있었는데 70% 가까이 예. 단식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이렇게 있다니까요. 비판은 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가서도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자산, 결단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장점이 돼서 대선에서 표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국민들 봤을 때. 예, 더 밉상이라니까요. 밉상이 됐다. 아니 진짜 오히려.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산통 깨는 사람이 제일 얄밉죠. 예. 그러지 말고, 예.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잘못된 오류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빨리 협상에 나서는 것이 네.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한마디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황교안 대표에게 영상 편지까지 쓰시면서 법사위원장이셨고 법무부 장관인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정치 선배로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할지 오늘 어쨌든 그 7일째 단식은 들어갔고 진행 중입니다. 원터치 텐트를 쳤다가 천막을 쳤다가 이제 어제는 몽골 텐트 있잖아요. 흰색 큰 텐트를 쳐서 비바람을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텐트가 불법이니까 철거해달라, 자진 철거해달라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당에서는 철거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이 철거하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김도 의원이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황교안 대표의 단식 언제까지 이어질지 보도록 하고요. 국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당내에서도 검찰 개혁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중진으로서 목소리 많이 내실 텐데 절대 개혁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저는 좀 그런 게 뭐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옛날 열린우리당 시절에 결국 국법법을 포함한 개혁법안 통과 못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급격히 지지세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과오를 되밟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죠? 당내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알고 그래서 있죠?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제 검찰개혁특위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말한 대로 공언한 대로 네. 또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 개혁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이행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와 함께 공수처나 이런 것들을 또 수사권 조정 이 법제에 대한 노력 추동력이 사그라들지 않고 네. 더 가열차게 국민적 에너지와
뜻이 모아지도록 또 토크 콘서트 등을 네.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 하여튼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 댓글을 계속 달아주고 계신데요. 이상민 의원의 의정 활동, 검찰 개혁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에서 검찰 그 사개특위 위원장 하시고 당내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응원 메시지나 박수나 이거 좀 댓글 좀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 힘이 될 수 있게 댓글 주세요. 댓글 화이팅.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댓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잖아요. 네. 오고 있는데 제 얘기가 없어서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어요. 저에 그러니까, 대한 칭찬이 엄청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노안이 와서 글씨가 너무 그러세요? 많아가지고 제가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여요. 네, 그래도 응원해주신 분들이 있다는 걸. 네, 대부분이 응원하는 분들 같은데. 그렇죠. 예. 자, 댓글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님들 푸른 장미 서명 빨리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푸른 장미 서명이 뭔가요? 글쎄 저도 지금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푸른 장미- 해주십시오. 예. 예. 롤링스톤님께서 이상민 위원장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가장 듬직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화이팅. 이분 네, 롤링스톤님께서. 네, 롤링스톤. 아유. 롤링스톤. 나는 이분 진짜 네. 멘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로 다 정리가 되네요. 예. 그만큼 의원님의 의정 여기서 활동을. 첨삭이 불가할 정도의 그렇죠, 그렇죠. 아주 요챔만 했습니다. 푸른 장미 이게 무슨 공수처 찬반 확인 서명이라고 하요. 이걸 하고 있나 봐요.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 네. 저한테 문자 왔는데 네. 하도 요새 문자가 해요. 공수처 반대의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실 이 문자에 대해서 잘 모르셨군요. 삭제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저한테 욕을 달았더라고. 그래요? 제 기억에 무슨 그래요? 파란색이요? 초록색? 파란 장미. 예. 아니 그랬을 리 없을 것 같은데. 푸른 장미 서명. 예, 푸른 장미 소명.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랑 헷갈렸겠죠. 그래서- 근데 공수처 반대하자는 댓글이 많이 온다고요? 문자가 많이 온다고요? 예, 반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문자를 교묘하게 썼냐면 네. 민주당 지지자다. 예. 그런데 당신은 왜 국민을 무시하냐, 외면하냐. 국민은 다수가 공수처를 반대한다. 이런 논리예요. 뭐냐 근데 혼선을 주려는. 저만이 아니고 지금 전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요.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네요. 한 하루에 10대 개씩, 어떤 때는 한 2, 30개씩.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하면서 민주당 공수처 반대한다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이렇게 아닌 사람이 욕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라고 자기가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그런 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네. 참 일상분께서 그런 문자는 극우 세력들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제가 처음 들었네요. 네. 자, 네이클러버님 민주당 힘내세요라는 말씀 주시고 천상열님 화이팅. 자유한국당 박멸하고 하시고 이상민 의원님 화이팅 검찰개혁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한문수님 두 분 재미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공수 설치 가지야라고 말씀 주고 계시네요. 자, 이상민 의원님 롤링스톤님께서 이상민 위원장님은 다른 어느 누구에서 찾을 수 없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우직하게 물고 가시는 이상민 위원장님 최고입니다. 상대들이 이상민 위원장님께 절대 대들지 못하는 철옹성 같은 분입니다. 그냥 바로 이런 말씀. 이거 진짜 더 이상 진짜 좋은 댓글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꼭 이지만 그러나 이건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롤링스톤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한번 제 핸드폰 번호 010-5407 네. 7706 전화 주십시오. 한번 진짜 뵙고 면담하고 싶은 그런 좋은 댓글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 장현님께서 오메시 최고 하셨고요. 부산 사나이님 몸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건강도 걱정해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장애자이긴 한데 네.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건강합니다.
흥이 넘치세요. 사실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흥이 넘치시는 분이시고요. 평상시님께서 의원님 응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이 국회 정치 상황이 흘러가게 되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게 또 정치적으로 볼 때도 말에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용락님께서도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꼭 이뤄주세요.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또 의원님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정치 현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민주밴드 블랙홀 아십니까, 의원님 혹시 블랙홀? 블랙홀이라는 말이요? 블랙홀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30년이 돼서 많은 분들의 예. 사랑을 쭉 받아왔는데요. 블랙홀 밴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 영상을 이어서 한번 그렇습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보시면은 인디 밴드? 이런 밴드가 있었죠. 인디 밴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세월이 오래돼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밴드. 또 이번에 올해 30주년. 5.18 민주화 운동 그 공식 기념식에 오프닝 공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모든 나쁜 기운, 네. 나쁜 세력들은 다 블랙홀에 빠져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의원님, 좀 방송에 넣으세요. 방송을 전혀 잘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블랙홀 영상 저희가 보시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랙홀.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